자, 20대 대선을 겨냥해서 나오고 있는 노동정책 공약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20대 대선을 두고 노동정책 없는 대선이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번에 또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 대선 레이스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지난 19대 대선에 비하면 이 노동정책이 상당히 많이 좀 적은 편이죠. 이슈도 많이 안 되고 있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지난 그 19대 때는 특히 뭐 최저임금 1만 원 하겠다라는 건 뭐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뭐 실제 지금까지도 1만 원이 안 되고 있지만 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뭐 노동 존중 정부 이렇게 이제 표방하고 정책을 했을 정도로 아마 촛불 항쟁 이후 그 노동에 대한 그 관심이 매우 높았던 선거 같아요. 근데 요번 이제 20대 대선이죠. 여기서는 거의 공약이 잘 눈에 안 띄는데 뭐 눈에 띈다 그러면 이제 심상정 후보가 주 4일제 근무 뭐 이걸 좀 드라이브 거는 게 좀 눈에 띄고요. 하여튼간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후보들이 이게 뭐 중소사업주나 자영업자들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노동을 많이 띄우면 아무래도 득표에 조금 좀 불리할 것 같다라는 판단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먹고 사는 이슈이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노동 이슈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코로나의 더 큰 또 약자는 또 노동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중소사업주나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당연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노동 정책을 만드는 게 진정한 대선 후보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동 이슈 관련돼서 그나마 요즘에 요 근래 이 대선 레이스에서 그 논란이 됐던 것이 윤석열 후보의 최저임금제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입장이었는데 어제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입장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방향을 좀 턴하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일주에 120시간 뭐 노동해야 된다거나 뭐 하여튼간 최저임금제 뭐 비현실적이니 뭐 철폐하자 이런 얘기는 저도 좀 귀를 의심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초반기에 쭉 나와 버려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준비가 사실은 많이 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올 초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노동관계나 이런 거 관심도 없으셨을 거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뭐 중소사업주나 뭐 벤처기업자들 만나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너무 노동시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먼저 듣고 그 얘기를 좀 그러니까 균형적 시각에서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얘기하겠다라는 게 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같으면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이걸 법으로 정해서 최저임금을 정해서 시행하라고 헌법에 있는 내용이어서 이거 뭐 대통령이라고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헌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게 계속 사회적 비판을 받으니까 한국노총 그 간담회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정책에 대해서 좀 수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는 평가. 그런데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도 윤석열 후보가 이 과도한 최저임금이 고용 위축을 낳는다라면서 주 52시간을 1, 2개월 단위로 평균을 내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그런 그 근로 조건을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보자 뭐 이런 방안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의 현실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 말 자체를 저도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52시간제 1, 2개월 이렇게 유연하게 노사가 협의하도록 한다라는 게 사실 저희 현재 법에는요. 그 52시간제에 대한 예외 조항이 많습니다. 뭐 선택적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뭐 간주 근로시간제인데 특히 이 부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6개월 동안 이 근로시간을 언제는 더 길게 하고 덜하고 해서 52시간, 주 40시간을 맞추면 그 허용되는 그게 노사 합의로 하면 되거든요. 이미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는데 굳이 또 1, 2개월 단위를 얘기하시는 취지가 뭔지. 그래서 이건 사실은 충분히 이제 공부가 안 됐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좀 전문가인 법률가 입장에서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좀 이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좀 어려움이 있죠. 여러 중소사업주나
이제 그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이 주 50시간 이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 맞지만 이건 법제도 현실에서 유연한 근무제도가 많이 있는데 네. 그걸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아직 좀 준비가 안 돼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뭐 탄력 근로시간제가 이미 그 노동계가 되게 반대했거든요. 네. 주로 그 40시간제 지금 주 52시간제죠. 이 도입할 때 국회 그때 이제 그 민주노총 간부가 그 국회 담을 넘어서 네. 이게 처벌됐던 데가 이걸 그 이슈였군요. 이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원래 3개월 단위였는데 네. 6개월 단위로 확대한다고 그 반대 투쟁을 했던 거거든요. 네네. 이미 그 제도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설명해 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어제 한국노총을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또 교원, 공무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예. 이게 집단적 노사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관련된 사안인데 이미 이제 이재명 후보가 먼저 이 부분 이제 한국노총과 간담회 할 때 찬성하고 도입하겠다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실은 이제 수용한 받아들인 측면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에 이 노동 정책에 대해서 사실 반노동자 정책이다라고 막 그렇게 비평하고 이렇게 될 만큼 좀 발언들이 좀 셌거든요. 네네. 그걸 좀 수습하고 이게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이 사안을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노동이사제는 원래 이미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어요. 조례로. 박원순 시장 때부터 이렇게 해서 뭐 서울 경기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요. 네네. 그걸 전국으로 확대하는 거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나 어려움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제 그걸 이제 조례로 하고 있는 거를 법률로서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2시부터 열리고 있는데 아마 이런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임오프제인데요. 이게 2010년에 그러니까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전임자를 이제 사업주가 임금을 주면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도입되면서 예외로 이 타임오프를 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많았던 그 전임자를 이 타임오프 때문에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 타임오프제는 이제 뭐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0시간이라 해서 한 명의 전임자를 둘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리고 뭐 15,000명이 넘으면 36,000시간 이렇게 해서 한 18명까지 둘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전교조나 그러니까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에게는 적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노조나 전교조는 다 조합비로 그 전임자 임금을 줘왔던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보완 차원에서 뭐 정교조나 공무원 노조하고 일반 노조를 차별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타임오프제를 정교조나 그러니까 교원 노조나 공무원 노조에게도 적용해 주자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뭐 어찌됐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둘 다 공약을 한 거기 뭐 동의한 거기 때문에 뭐 시행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뭐 이게 결과적으로 국회 처리는 뭐 지금 나온 내용들만 놓고 보면은 큰 문제는 없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고용 어떨까요? 환경노동위원회 이제 제가 법안 소위나 뭐 전체에 많이 가봤는데요. 이게 합의가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법안 소위는 만장일치예요. 그 법안 소위 위원들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잘 안 되고요. 이 부분은 후보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좀 아마 오늘 처리가 안 되면요. 오늘 법안 소위가 열리고 있으니까 처리가 안 되면 이번 정기국회는 처리가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아마 법안 소위 결과를 보면 대충 이게 빨리 처리될지 아니면 넘어갈지 이거 좀 그거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한국노총을 방문했던 윤석열 후보가 또 오늘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 기업이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 이런 뭐 규제 혁신과 시장 자율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지금 많이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와 이제 그 노동 정책이나 경제 정책의 차이가 좀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었거든요. 맞아요. 친기업 정책의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사안입니다. 그래야, 기업들에게 맡겨라. 네, 그래야 뭐 낙수 효과가 나서 일어난다. 그러면서 좀 고용도 늘고 경제도 성장한다라는 네네. 그 입장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측면은 또 뭐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낙수 효과보다는 직접적으로 좀 노동자나 약자를 지원하는 이런 방향의 그 경제 정책이 좀 더 사회를 따뜻하게 만든다라는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보면 최초에는 이재명 후보도 노동에 굉장히 강점을 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또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완전히 뭐 일치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죠. 먼저를 뭘로 할 건지, 그렇죠. 뭐 성장을 먼저 할 건지, 복지를 먼저 할 건지 그런 어떤 철학적 아니면 뭐 그 국정 과제적 어떤 네네. 차이가 좀 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을 들으면 역시 그 당의 색깔에 맞게 약간 그 보수적인 그런 경제, 그런 친기업적인 경제 정책에 좀 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노동정책 공약이라고 하면 노동경찰제 도입인데요. 네. 이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노동경찰은 이미 지금 그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로감독관이라는 근로감독관의 다른 이름이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이미 법률적으로 경찰관이에요. 그래서 그 노동 관련 사안, 그러니까 노동법 위반 사안은 이제 일반 경찰서에서 업무를 하지 못해요. 그거는 검사 지휘를 받아서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경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찰의 업무를 하고 있죠. 뭐 형사처벌도 다 그 근로감독관이 해서 기소 이제 검찰에 뭐 기소 의견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근로감독관 하면 공무원으로 아니까 그래도 이게 사실 노동경찰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일반 국민들이 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경찰관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그렇죠. 그래서 힘이 실리죠. 그런 이제 노동경찰이라 하면 그런 뭐 임금체불이나 여러 가지 그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 좀 준수하려는 그런 그 준수 의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명칭을 노동경찰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의지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노동 관련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작업 중지권입니다.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폭염이나 혹한으로 이제 생명이나 건강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현실에서 이제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근데 요것도 사실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작업 중지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급박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인 경우는 이 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급박한이 아니냐 이 판단이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잘 못하는 거죠 작업 중지를. 왜냐하면 작업 중지 잘못했다가 뭐 불이익 당하고 잘못하면 해고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 노동자가 그 안전에 그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좀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노동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했을 때 이게 정말 급박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사업주가 입증하라라는 뭐 이런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주면 보다 더 진짜 그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업 중지권을 보장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제가 보기엔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지금 워낙 우리 그 산업재해율이 전 세계 OECD 국가고 최고로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사실은 코로나의 보건위기도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이 산재를 줄이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맞습니다. 이 작업 중지권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속 그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시그널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낙수 효과는 한 번도 현실에서 증명된 적이 없다고 하셨죠. 기업 성장이 노동자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약들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이신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함께 20대 대선
노동정책 공약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영기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